일곱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지요.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6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인류사 백문백답.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 한반도의 정체성, 일본 사람이 일본 교육자협의회가 책을 저술했는데 세계사 백문백답을 해서 첫 번째, 백문 중에서 첫 번째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내려갈 내용 중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갔다. 우리나라 환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일본 압제를 우리가 36년간 당했고, 중국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던, 그럼 앞으로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바랄 때는 이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된다. 우리 정체성을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8월 15일 우리 광복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고 있는 것은 광복, 빛.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을 이게 그 반향,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우리의 빛이 아니라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이 우리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한 시간 한 가게 되는데 일부러 시편 66편에 한 게 아니고 시편 66편 순서대로 하는 중에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정체성 비교를 우리가 그 일본, 중국, 한국 요 세 나라를 비교했는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기 공산국가 되는 중국의 그 기가 제가 자신 있게 몰라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중화민국, 자유중국, 타이완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완전히 태양을 그렸죠. 일본도 태양이고 자유중국은 태양을 요래 한쪽 구티에 요래한 거예요. 한쪽 구티에. 우리나라는 태양도 있고 달도 바다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공산당 중국은 여기다 별이 있어요. 별이 하나, 큰 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이 5개, 4개가 더 있어요. 4개가. 그래가지고 이걸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형으로. 원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별로서 그려놓은 거예요. 중국하고 다르게 중국하고 좀 차별은 주면서 원이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로 5성 5가지 별이 아마 중국 전체가 큰 지역이 5지역으로 아마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앙에 큰 별 하나 두고 양 4개 별을 별 4개를 이렇게 뒀다. 이게 중공군이라.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우리 국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가, 국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광복절이 왜 우리의 정체성이냐 하고 그걸 연결해서 우리 민족이 광복절과 연결되어 이 정체성을 연결해가는 역사의 흔적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오늘 다 못하면 아마 2시간, 다음 시간까지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국기, 우리나라 국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강의 하는 데가 잘 없고 동영상으로 국기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술적으로 이렇게 글자로 보는 것만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기에 대한 내용을, 태극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좀 한번 해놔야 되겠다. 지금 광복절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기를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럴 적에 보통 이게 요래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요 위에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요 부분이 이제는 물살이 요렇게 구름처럼 해서 이쪽이 뭉텅해요. 위에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잘못 그리면 반대로 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뭐냐니까 이 태극기가 연역이 어찌 되냐, 태극기를 만들게 된 연역을 보니까 1876년 운양호 사건이 있어. 운양호. 이 역사책에서 일반적으로 다 배워져요. 운양호. 일본에 대한 상선인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폭격하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일 합방까지 연결되어지는 사건. 일본이 다른 나라 미국, 영국이 우리 조선에 막 오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선점하려고 사건을 꾸민 거예요. 계략에 우리 말려 들어간 거지. 근데 그때 일본 사람이 포격당했을 적에 운양호가 그 공격당했을 적에 이제 항해하러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태극기 만드는 것에 시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운양호 사건, 왜 이 배에, 운양호 배에 일본 국기가 있는데, 그건 일본 제사인데, 왜 당신들이 포격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태극기가, 국기가 있어야 되는지, 나라를 표시하는 국기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는 국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처 준비가 완전히 결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882년 박영호 대사가 이제 저 대사지 나라에서 파견한 대사 일본 가면서 국기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갈락하니까 또 국기 이야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동안에 강요들이 수기하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배에서 그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그만 결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와서 만들어 놓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공식화 시켜서 거기서 좀 수기를 하고 추가하든지 해가지고 수기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태극기란 말이에요. 태극기. 근데 이 태극기가 언제에 우리나라 국기로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1882년쯤에서 국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같이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국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되지 못해요.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건이 뭐냐니까 그게 1919년에 3.1 독립운동하면서 나라에 대한 표시를 나라에 대한 사랑 표시, 나라에 대한 충성 표시, 애국을 하는 자세로서 일본하고 대응한다 하는 그 자세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즉 나라에 대한 사랑을 내가 나를 위해 산다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그 대용물이 국기가
국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기를 누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느냐? 이걸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 제도가 이 등사판이라고 우리가 늘 주보로 만들고 교회에서는 인쇄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한 거죠. 다른 기관이나 일반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인쇄물이 나오지만은 교회는 그냥 개교에서부터 인쇄물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인쇄물에 대해서는 발달해 있는 거예요. 왜 발달해 있는데 3.1 운동하면서 태극기가 필요하니까 이 태극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일반 그 인쇄소 같은 데는 일반 전부 다 경찰이 다 그 관계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관계되어지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인쇄물을 만드는 업자들하고 연결하고 교회가 이걸요 다 만들. 그래서 그래 하면서 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개별적으로도 만들고 또 큰 인쇄소도 맡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쫙 퍼지니까 지금처럼 마치 지금 현재 국기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요 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교회에서 태극기 만드는 1919년에 태극기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는 쉽게 되듯이 교회 목사가 동영상으로 이런 걸 남기는 하나의 연결하고 그 포인트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교회에서 이걸 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1919년에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기처럼 어렵게 국민들하고 너무 안 맞는 국민들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단지 하나의 무슨 철학 어떤 사상 이렇게 어째 보면 역술에 관한 거예요. 역술. 이 우리나라 태극기는 좀 다르게 말하면은 뭐 음양오연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 이야기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맞지 않는 태극기를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우리 국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건, 요 1919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가 일반화되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아마 태극기 저 가지고 두고 우리 후손들이 이거 이래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말이 많을지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으므로 그냥 보편화돼 버리니까 그 뒤부터 태극기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949년에 문교부의 이 위원들이 무슨 위원이냐, 문교부의 심의위원회가 이걸 이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내려오던 거하고 또 위치, 여기 요 그림의 위치 이런 걸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해가지고 정렬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1949년에 와서 결정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나 이런 개항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건 이제 연역이라. 그럼 태극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오래됐죠? 선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선 세 개를 전부 다 국기로 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선 세 개 국기로 다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선 세 개를 한쪽 끝에 하잖아요. 한쪽 끝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주 보는데 요거 순서를 잘 생각하면 돼. 마주 보는 데서 이 선이 다 잘립니다. 선이 그 다음에 다 잘리고 요 밑에 거 여기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음에 순서가 밑으로 좌측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가 하나가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마주 보는 데서 여기서 마주 보는 데서는 중간에는 가만히 있고 가위가 잘리는 거죠. 두 개로. 요 순서, 이 순서 때문에 태극기가 지금도 남아있는 오래된 태극기 보면 지 마음대로예요. 순서. 그때 요걸 1949년에 정리를 했다는, 요 태극기 돌아가는 것도 그때 정리한 거예요. 1949년에 결정을 해라. 마음대로거든. 어려우니까. 순서가 이렇게 결정 안 되고 그냥
봉급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이 순서만 지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게 1949년에 됐다.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이 있어요. 근이라 그래. 이걸 근이라 그래요. 근. 그 다음 여기를 곤이라 그래요. 아까 순서인 거죠. 근곤. 근곤. 그 다음 여기를 리라 그래. 리. 근곤 리감이라 그래. 여기를 감. 요래 부릅니다. 이 순서예요. 요거 순서 틀리면은 근곤 리감 이거 틀리면 또 다르게 불러야 돼요. 근곤 리감 요 내용은 뭐냐면 요걸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십자 개념이에요. 십자 개념. 십자 개념이란 뭐냐면은 요거를 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기 좋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러면 사자가 돼요. 사자. 사자 개념 요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대각선으로 이래 하느냐.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 숫자를 왜 사자로 이래 했느냐 하면은 이 사라고 하는 이 표시가요. 그 선박의 지도가 나와요. 지도에. 그러면은 이게 방위를 표시하는 방위. 여기가 동이라. 동, 서, 남, 이래 되는 거예요. 북, 동서남북이. 여기 대각선으로 발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요런 네 가지의 이 위치, 요 위치가 정말 말하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여기 근, 곤, 리, 감 요래 두 설tik에 이름을 우리가 근, 곤, 리, 감이잖아요. 그럼 자연을 두면은 이게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곤은 땅이에요. 리는 해요, 해. 감은 달이에요. 하늘, 땅, 해, 달. 이 내용을 여기에 뒀다 이 말이지. 이런 뜻을 두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근곤 리감이 8개 64개 하고 하는 일종의 역설 같은 데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지식이 있다. 안 그러면 천문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는 데에 다른 나라 같은 데는 그림으로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다 글자화돼 가지고 글자화된 내용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구분한 그런 내용이래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절로 보면은 여기 계절로 하면은 이것도 뭐 아까 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까 근곤 리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거 사자 요거 개념을 집어넣어야 돼. 요거 저도 이걸 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안 외워지더라고. 요 개념을 사자 개념을 안 엮고 방위 개념을 안 엮어버리니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방위를 넣으면은 여기에 동서남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또 뭐가 있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 민족이 나타낼 수 있는 가치관, 아니면 도덕이라 그럴까, 윤리,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가 인, 이, 예, 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한자를 좀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봐라고. 볼 수 있기라도. 인은 이렇게 써요. 좀 아니에요. 어짓 인 갈 때 인. 그 다음에 어는 어려울 자.
어려울 자. 그 다음에 얘니까 얘는 예, 지는 이니예지. 우리가 많이 부르는 표현들이잖아. 이네예지 하잖아요. 그럼 여기 근곤기간도 내가 적어놔. 한자로 좀 적어놔라 그래. 응? 그는 이게 내가 잘 쓸란지는 모르지만 안 써보는 거예요. 세을 고는 근곤 리는 리. 그 다음에 감은 근곤 리감. 뒤에 그건데 흠이 붙었는데 토감. 이래 돼. 이 한자 찾기 힘들어요. 요걸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게, 이 우리나라 국기를 통해서 태극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요걸 만들 적에는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고 이렇게 참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쓸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지 해서 그냥 개인이 책임도 없이 그렇게 크게 생각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까 1919년에서 사건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국가의 역사와 더불어서 일본의 탄압이 더불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난과 같이 이 태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피 흘리는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태극기가 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면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냥 다른 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릴까 하는 그 고민을 먼저 하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 너무 간단해. 근데 너무 간단한 걸 보면서 두 가지로 크게 국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국기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같은 국기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국기가 없다니까. 그냥 한마디 딱 들으면 저기 우리나라 국기를 가면 전체 국민들이 딱 저거 어떤 놈이구나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요런 개념을 두고 요런 그림을 그려놨다. 그런데 전 세계 국기를 이렇게 한눈에 딱 대별하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 일본, 한국이나 이 주변에서처럼 또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페르시아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주변에 있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터키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별, 해, 달, 별, 즉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자연 중에서도 크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달, 이런 걸 형상을 두고 만드는 국기고, 또 하나는 바람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이념, 사람의 사상, 사람의 어떤 표현, 말로서 잘 안 되는 이런 표현을 그냥 그거로 상징적으로 마치 사랑,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국기 같은 거, 자유, 평등, 박애, 그 다음에 그거다가 또 다른 게 질서, 하얀 거 순결, 요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띠를 두고 색깔에 의해서, 안 그러면 형상에 의해서 거기다가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국민들 전체를 앞으로 우리 국가는 이렇게 통치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이념이 들어있는 그거로서 두 가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두면서 그 형상을 보고 금방 딱 이렇게 저건 우리 거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국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는 것은 통치에 대한 이념, 통치에 대한 어떤 내용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반응,
그거하고 연결된 이 두 가지로 국기를 가지고 그 국가를 나타내는 형태로 지금 국기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고 국가 통치하고 관계없고 오로지 어쩌면 뭐 역술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기다. 그러면 여기서 국기를 통해서 사람이 만드는 거고 전체적인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그러나 이 국기를 그 국민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연결되는 것은 우리는 1919년이라는 분명한 사건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어려운 국기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기와 연결된 하나 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개념이 있다. 국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 허술하게 하고 국기를 훼손한다 하면요, 다른 나라 국기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게 마치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내용인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이 태극기에 있는 이 내용이 한 개인의,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관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지식의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개념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다 하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1949년에 문교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뭐 오래돼부터 내려오던 어떤 간섭에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걸 우리가 이 내용의 그림의 내용을 우리 이런 식으로 발표하자 하고 발표했는데, 다른 나라 국기하고 비교해보니까 유일하게 우리는 수많은 뜻을 품고 있는 태극기 유일하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국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려워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새삼스럽게 만들려고 하면요, 그거 전제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태극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있다는 걸 가지고 또 1919년의 사건하고 연결해 볼 때 이 태극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될 어떤 것을 지금 예지하고 있다, 예견하고 있다, 뭔가는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하고 국민들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태극기 만드는 걸 가지고 대충 해서 뭐 대충 알아듣는 내용을 하지만 우리는 전 인류에서 유일하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또 흔적이 분명히 또 1919년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장차 온 인류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민들이, 온 인류가 바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유일한 어떤 국가적인 사명이 우리 민족이 있다. 인, 이, 예, 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는 걸 통해서 온 인류를 인도해야 될 내용이 하늘, 땅, 해, 달, 이것을 글자로, 그림으로 다 포함시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 만물의 계절을 다 포함시키면서 동서남북, 방위했죠? 방위. 동서남북 전체를 포함시키는 이런 태극기 하나에 온 인류의 걸어가는 방향을,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국기를 가진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만 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태극기에 있는 깊은 내용은요, 우리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혼자만 사는데, 그러나 온 인류를 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태극기를 보면은 이 태극기는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것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큰 사건하고 만나지면서 결국 우리 민족이 이 태극기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어떤 사명하고 관계가 있겠다 하는 사건의 연결의 하나의 이 태극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오래된 발자국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흔적들이 있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하나에 흐러온 흔적도 우리 민족의 앞으로 갈 역사와 더불어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태극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새로운 태극기 만듭시다. 태극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태극, 극과 극이에요. 태극, 클태자예요. 클태자. 태극, 우리 이름도 태극이라는 태극. 이 크다는 거예요. 큰. 그리고 극자는 나무목변에 이 태극이에요. 태극. 극이 크다. 그러면 태극이 크다는 건 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 자체가 이게 조그마한 그림 안에 들어있어도 그냥 이 그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뜻을 극 단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림도 그려놨고 말도 태극이란 말 쓰고 있는 스케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런 이 반도가 있어갖고 뭐 중국 옆에서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래 보이지만요. 어찌 보면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통해서 전체 아시아, 유럽까지 하고 전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큰 땅덩어리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땅덩어리의 그 힘을 가지고 전체 땅덩어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체 땅덩어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반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웅지가 들어있는 것이 태극이라는 말 속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그냥 지나가서는 지금도 바꾸려고 하고 막 예를 쓸 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태극기라는 이 우리 국기의 그 표시가 의미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어느 개인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위치에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춰볼 수 있다. 장래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을 비춰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지금 미국의 그 방위 체제 중에서 뭐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사드 배치를 우리 한반도에 하니 안 하니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요.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어떤 내용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순하게 외국인한테 뭐 우리의 방위비를 뭐 그 사람들이 좋아라고 뭐 대주냐 안 주냐 외국의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참 군사비를 또 지출해야 될 내용을 해야 되냐 말이야.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가지는 그 웅대한 꿈을 나름대로 모든 인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중국이 가까워서 우리의 우방 같아도 중국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우방이 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를 우방으로 볼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대응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항상 우리를 낮춰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통해서 사드를 우리나라 배치하는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해하고 국방차관이 오고 또 미국에서도 국방차관이 오고 같은 날에 온다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두면서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사드를.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어떡하든지 들러야 돼요.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요 우리는 들러야 돼요.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적대국 같아도요. 북한하고 우리는 한반도는 언젠가는 통일은 분명히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통일될 거라. 통일되면은 멀리 있는 미국이 손쓰고보다도 중국이 벌써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뭐 보통 그 수완이 아니고 뭐 사람이 없나요? 뭐 자기들이 재물이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한반도 흡수하는 건요, 오히려 우리가 흡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 같은 이런 어떤
미국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보고 자꾸 갔다 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전 세계로 향하는 그런 어떤 길목에서 사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우선 북한하고 긴장 관계 그걸 빈으로 삼아서라도 우리가 갖다 놔야 돼. 그래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적은 것 가지고 큰일이 지금 우리한테 이득을 보는 게 더 크다니까, 그것이.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꿈을 말이죠. 태극기가 말하듯이 태극이라 하듯이 조그마한 이 장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태극이라 붙이는 엄청난 우리가 이 잠재적으로 해야 될 일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광복이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아니고 광복이라는 거.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을.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는 웅기가, 우리의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니까. 뭐 이런 것을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강조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태극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 태극기하고 연결된 광복, 그리고 빛을 비추는 광복은요, 또 한편은 1919년 3.1운동이 분명히 하나의 큰 나름대로 발자국이죠. 태극기하고 연결된 거하고는 우리 국민하고 연계도 그 1919년에 있는 그 3.1운동이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되지만은 광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도대체 어떤 빛이냐 이거죠. 빛을 비춘다 하는데 어떤 빛이냐? 3.1운동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인의예지 홍익인간 그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태극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